저기 앞에 보이는 책은 마스모토 세이초의 짐승의 길이라고 하는 소설책들입니다. 뭐냐, 이제 미야베 미유키나 아니면 히가시노 게이고 뭐 같은 뭐 사실주의, 그러니까는 현실을 이렇게 잘 묘사한 그런 현실파 소설가들의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마스모토 세이초의 이제 작품이죠. 짐승의 길. 드라마로도 나와 있고요. 예, 우리네 인생이 이제 정말 소중한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주는 책들인데, 저 책을 이제 바탕화면으로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 화면을 이제 설정으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요새는 대리운전 일도 많이 줄어서 대리운전 일이 아닌 다른 알바를 찾으러 다니는 중장년들이 되게 많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감당 못할 최악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답이 없어서 고이부도 내고 나버리는 이들도 많아지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많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초에 미국의 경기 침체도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이미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제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죠. 의료 대란 일으켜놓고 그냥 고집불통으로 그냥 밀고 나가서 한국에 이제 K 의료가 되게 전 세계에서 각광받았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망가뜨려 버렸죠. 그런 막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진짜로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시장도 많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붕괴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금리 내리고 한국도 금리 내리는데 일본이 금리 올려버리면 이제 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IMF 때처럼 남들 다 뒤질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뻔뻔하게 이기적으로 나가는 이제 일본의 모습이 이번에도 또 이제 재현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요,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도 조심하며 사는 것 말고는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증시 주가 하락도 계속되고요.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8월 5일에도 코스피가 장중 10% 마이너스였고, 또 9월 초에도 또 우두두 떨어졌었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왕창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다 나가라고 하고 인력들도 많이 자르고 공고사직하고 이제 강제로 이제 업무와 상관없던 부서로 강제 전배시키고 아니 꼬매 나가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제 몰아붙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언제든 한국의 경제가 왕창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요,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경제 위기의 전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빚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빚지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다라는 것, 이자를 갚는다라는 것,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영끌하면 40년, 50년간을 빚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빚진 이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파산하고 회생하면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괜찮다, 버틸 수 있다,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이들은 강제로 성실해지고 강제로 이제 절약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미국도 경기 침체를 심하게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은 팔을 내줄 테니까 너희 다른 나라들은 몸통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요, 이미 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고요. 연체가 IMF 때보다 더 심하고 자영업자들 100만 명, 110만 명 폐업,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죠.
자영업자들이 폐기하고 나면 그냥 고스란히 임금 노동자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돈 빌릴 데도 없고 가족들 전체가 그냥 밥을 굶다 보면요 패닉에 빠지는 거죠. 이제 개막장이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100만 명의 폐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후유증, 충격으로 이제 다가올지는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악인들, 막장들, 조커들이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약심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이제 인간 말종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남들 이용하고 착취하고 뒤통치고 양아치다는 쓰레기 인간들이 창궐할 거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고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나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린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처지에 맞는 현금 흐름을 갖춰둬야 됩니다. 직장 나온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고 뭐고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나오면요 한 달만 지나면 연락처 다 차단되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그냥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머무는 동안 오래오래 머물 각오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요 최대한 잘 준비해서 나와서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네 인생 모두가 지뢰밭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거짓과 사이가 난무하고요. 쉽게 돈 버는 일이 많다라고 떠들어대는데 현실은 거짓입니다. 고물가에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 없는 겁니다. 40년 50년 주담대 빌리면요 원금하고 이자 내다 보면 인생이 그냥 개판되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내면요 나중에 원금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돈을 이제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요 보수적으로 살아야죠. 레버리지니 뭐 빚을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늘린다는 등 빨리 파이어족이 된다는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한국은행이 한국의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했냐,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60에서 70% 하락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냥 2015년도 가격으로 하락한다,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아끼고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 생각해야 되지, 가늘고 길게 살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습관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버티는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밥상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소비를 절제하고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 쓰는데 재미 들면 짐승의 길에 이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1979년 한국의 물가 폭등으로 부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요 실속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 부자 만들어준다는 얘기에 넘어가지 말고 다단계 장사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짐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